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대표주자 두산 퓨얼셀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론 좀 헷갈리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바로 이 성장의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84%. 이게 작년 3분기 두산 퓨얼셀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같은 기간에 회사는 15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매출은 폭증했는데 이익은 마이너스라니?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숫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는데 왜 손실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걸 넘어섭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두 가지 흐름, 바로 AI 인프라와 탄소 중립, 이 두 메가 트렌드 한가운데에 놓인 한 기업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를 왜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강력한 이유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두산 퓨얼셀의 장기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 서비스화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품만 딱 팔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장기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을 말해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딱 애플이 아이폰 한 번 팔고 나서 앱스토어에서 계속 돈 버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산한테는 이 장기 유지보수 계약, 즉 LTSA가 바로 그런 비밀 병기인 셈이죠. 실제로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최근 분기 매출의 22%가 넘는 돈이 바로 이 장기 유지보수 계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계약하면 몇 년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서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전환,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PAFC 기술은 계속 캐시카우로 활용하면서요. 진짜 힘을 쏟는 건 바로 SOFC라는 차세대 고효율 기술이에요. 이건 발전 효율이 60%를 훌쩍 넘어서 기존 기술보다 월등히 좋거든요. 이게 바로 두산의 미래 성장 엔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SOFC 기술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시다시피 날씨가 궂으면 그냥 멈추잖아요. 바로 그 빈틈을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쫙쫙 뽑아내는 이 SOFC가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죠. 이 전략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증명됐습니다. 경쟁사인 블룸에너지가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전략 하나로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작년 한 해에만 주가가 무려 290%나 폭등했어요. 두산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리스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기술이 이렇게 유망하고 미래가 밝다면서 도대체 왜 적자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좋다는 신기술, SOFC 공장을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고정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요. 둘째, 당장은 수익성 높은 서비스 매출보다 마진이 좀 적은 기자재 매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탓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재무적인 위험 신호들도 꽤 명확합니다. 부채 비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사업을 해서 버는 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여기에 잠재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오버행 리스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이 모든 걸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2026년에 있을 이 전환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네, 단 하나의 핵심 이벤트가 이 모든 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의 수익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 열쇠는 바로 CHPS,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정부가 법으로 발전사 여러분, 무조건 청정수소로 만든 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사야 합니다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퓨얼셀 같은 회사에겐 안정적인 수요처가 법으로 보장되는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작년에 이 CHPS 입찰이 갑자기 멈추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거든요. 하지만 올해 말쯤에 정책이 잘 보완돼서 마침내 2026년에 입찰이 다시 열리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려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해서 과연 리스크와 보상 중에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무거울지 판단해보시죠. 투자의 딜레마가 이 한 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AI 시대에 딱 맞는 기술,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계속되는 적자, 정부 정책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불안한 재무 상태라는 단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가 핵심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경쟁사 블룸에너지는 AI 프리미엄을 듬뿍 받으면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두산퓨얼셀은요? 아직 5.4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두산을 AI 수혜주로 제대로 쳐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오는 최종 투자 논리는 이겁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라. 지금의 적자 같은 나쁜 소식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만 2026년에 터질 수 있는 강력한 호재의 가치는 아직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두산퓨얼셀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깨어날 잠자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막대한 현금을 소진하며 추락하는 별이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